AI 코딩 도구 써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뭘 써야 하는 건지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2026년은 AI 코딩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2025년 스택 오버플로우 조사 결과 전 세계 개발자의 84%가 AI 코딩 도구를 사용하거나 도입 예정이라고 답을 했고요. 또 코인베이스 CEO는 AI 코딩 도구를 쓰기를 거부하는 엔지니어를 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코인베이스 회사의 코드의 33%는 이미 AI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AI 코딩 도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클로드 코드를 보시면 2025년 5월에 출시했는데 6개월 만에 연 매출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조 4천억을 찍었습니다. 개발자 도구 역사상 이런 속도는 없었고 저희 메타 팀에서도 다 클로드 코드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클로드 코드 설치부터 실전 팁까지 전부 다룰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많이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금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프리 플랜이 있고 프로 플랜, 그리고 맥스 플랜, 이렇게 맥스 플랜도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구독 플랜이 있는데요. 프리 플랜은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클로드 코드 챗봇 이런 거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개발,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프로 이상을 구독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 월 20불 구독을 시작을 하셔서 작게 시작하시다가 점점 사용량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한 단계씩 올려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맥스 이제 200달러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프로로 시작해서 한 단계씩 올려서 지금 맥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는 엄청 간단해요. 이제 클라우드 코드 공식 이제 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맥이면 이 커맨드를 복사 붙여넣기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면 이렇게 두 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이기 때문에 이 커맨드를 복사해서 이제 VS 코드 터미널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S 코드 터미널에 이렇게 붙여 넣어서 바로 이제 설치가 돼서 클로드 코드가 설치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클로드 코드를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혹시 또 VS 코드 익스텐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VS 코드 익스텐션 탭에 들어가서 클로드를 치면 클로드 코드 for VS 코드라고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 코너에 보면 클로드 코드 아이콘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클로드 코드 살짝 인터페이스 같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도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터미널을 사용을 할 거다. 그럼 터미널에서 클로드라고 치면 바로 이제 클로드가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핵심 커맨드 슬래시 커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래시 커맨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딱 핵심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래시 커맨드 첫 번째는 슬래시 init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cloud.md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cloud.md가 그럼 뭐냐? 쉽게 말하면 이 프로젝트의 모든 컨텍스트가 담겨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슬래시 init을 이미 실행을 했기 때문에 cloud.md에 보면 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어요. overview, 뭐 테크 스택은 뭐 쓰는지, 그리고 common, 자주 쓰는 커맨드, pre-commit hook 같은 것도 있고, lint 같은 거, 그리고 architecture,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 세팅의 전반적인 거를 다 담겨져 있는 문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클로드 코드 같은 이런 AI 에이전트들은 컨텍스트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컨텍스트가 많아지면 AI는 환각을 일으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AI 에이전트를 이제 새로운 세션을 열 때마다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저를 도와서 코딩을 하려면 이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을 다 긁어서 모아와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항상 그러려면 이게 컨텍스트 낭비가 너무 많이 되고 토큰 낭비가 너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슬래시 init을 써서 cloud.md 파일을 만들어서 이
클라우드 코드가 매 새로운 세션을 시작할 때마다 그 코드 베이스를 다 훑는 게 아니라 딱 이 파일 하나만 보고 이해하면 될 수 있도록 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슬래시 init 커맨드를 꼭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init보다 이제 이 아래에 보시면 지금 물음표 하나 나오고 except edit on이라고 하나 나오고 또 shift 탭 누르면 계속 바뀌는데 플랜 모드가 나오고 이렇게 세 개의 모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하고 싶은 거는 플랜 모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코딩을 할 때 보면 edit on 모드에서 많이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게 바로 코드를 고쳐주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라인 하나만 고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만 고치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AI가 가끔 잘못 알아듣고 훨씬 더 많은 걸 고칠 때가 있고 또 잘못 고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파일을 고치거나 그러면 이미 그때는 되돌리기에는 조금 귀찮고 되돌리다가 또 다른 게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플랜 모드를 꼭 사용을 하셔서 모든 프로젝트거나 작은 거를 시작하거나 할 때 모든 걸 하기 전에 플랜 모드는 절대 이 클라우드 코드가 파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플랜을 먼저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 설명된 플랜을 보고 저희가 이제 이 플랜을 바꿀지 뭐가 잘못됐다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럼 이대로 해줘 이때 에딧 모드로 바꿔서 실행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 모드의 중요성을 꼭 강조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토큰 관리가 아주 핵심인데요. 토큰 관리에는 이제 토큰을 볼 수 있는 슬래시 커맨드가 컨텍스트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토큰 사용량을 보면 지금 저는 아무 컨버세이션이 없기 때문에 뭐 메시지, 스킬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게 80% 60% 찬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컨텍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AI가 환각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아주 비효율적인 대화가 됩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clear.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나눴던 모든 대화의 컨텍스트를 다 그러니까 리셋을 시켜주는 거예요. 초반으로. 그래서 이제 리셋된 걸 볼 수 있고 근데 나는 내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어느 정도는 너가 이해를 하고 상태에서 계속 하고 싶어. 모든 걸 없애고 싶진 않아. 너의 기억을. 그러면 쓸 수 있는 커맨드가 컴팩트가 있습니다. 컴팩트 커맨드를 하면 예를 들어 80% 차있던 게 뭐 40%, 50%로 줄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랑 클리어를 잘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지 이 클라우드 코드 에이전트의 성능이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토큰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막 병렬로 처리한다 막 그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코드의 또 장점이고 힘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제가 방금 터미널 3개를 열었는데 각 터미널에서 클라우드를 실행하고 그 안에서 또 서브 에이전트를 부르면 진짜 10개, 100개, 1000개까지도 에이전트를 계속 돌릴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세션을 열면 점점 이제 세션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쓰이는 커맨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밖에서 쓰는 커맨드인데 보통 우리가 시작할 때 클라우드로 시작하잖아요. 클라우드 다음에 마이너스 컨티뉴를 하면 내가 방금 끝냈던 클라우드의 세션이 다시 불러집니다. 방금 끝냈던 세션. 이렇게 해서 내가 끝냈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컨티뉴를 쓸 수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resume 커맨드가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클라우드랑 나눴던 모든 대화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분 전, 2분 전, 1시간 전, 3시간 전 해서 모든 커맨드의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커맨드인데 아까 방금 보셨듯이 resume을 하면 이렇게 되게 좀 보기 힘들어요. 뭐가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게 뭐냐 클라우드에서 이제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게 좀 내가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면 rename이라는 슬래시 커맨드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뭐 db 스키마 뭐 update 이렇게 해서 내가 네임을 할 수 있어요. 세션을.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 찾아봐야겠는데 해서 resume을 누르면 이렇게 제목이 db 스키마 업데이트라고 나오기 때문에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팁을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팁들 몇 개를 알려드릴 건데 그러니까 기시랑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저는 강추를 드리는데 오늘 뭐 기시랑 연동하는 걸 보여주지는 않을 거지만 영상으로 기시 중요한 이유가
점점 프로젝트가 커지고 점점 코드가 많아지다 보면 그 버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Git이거든요. 그래서 Git으로 여러 개로 나눠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어떤 포인트로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수도 있고 해서 Git을 추천을 하는데, 클라우드 코드랑 또 Git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기능이 아주 파워풀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이 뭐가 있냐면, 이제 터미널로 막 그런 알림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긴 작업을 맡겨놓고 뭐 밥을 먹고 온다거나 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뭐 다른 에이전트를 돌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터미널에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그게 저한테 알림이 오기 때문에 이 터미널 작업이 끝났구나, 이 터미널 작업이 끝났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에 알림 연동하는 것도 제가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되게 추천을 하는데, 위스퍼 플로우라고, 예를 들어 클라우드랑 얘기를 할 때 타자를 이렇게 쳐서 막 여러 줄로 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길게 전달하고 싶은 거를 짧게 전달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코드 리팩토링 프로젝트 시작할 거야, 지금 코드베이스 다 읽어와줘, 이렇게 제가 방금 위스퍼 플로우를 써서 제가 말한 거를 그대로 클라우드한테 타입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긴 내용을 말로 하기 때문에 타자를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클라우드 코드한테 전달할 수 있고, 훨씬 더 컨텍스트가 얘가 풍부하게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스퍼 플로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거를 아주 강추를 제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한 내용 잠깐 요약하자면, 오늘 클라우드 이닛으로 프로젝트를 초기화시키는지, 어떻게 그 컨텍스트를 프로젝트 컨텍스트를 문서화 시키는지, 그리고 플랜 모드가 왜 중요한지, 플랜 모드로 꼭 해서 에딧 모드는 플랜 모드로 모든 플랜이 정확하게 세워진 다음에 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리고 토큰 관리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command clear, /compact로, clear는 리셋, 그리고 컴팩트는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중요한 정보만 압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세션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cloud continue를 하면 세션 이어가는 거고, cloud resume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세션 히스토리를 보고 갈 수 있다. 근데 거기서 rename을 쓰면 내가 세션을 네이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다. 그리고 오늘 뭐 음성 입력, whisper flow 등등 이런 좀 팁들과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MCP, 뭐 GitHub, 그리고 뭐 수파베이스, 그런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연동하는지, 그리고 뭐 스킬, 그리고 훅,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또 다룰 예정이니까요. 또 구독해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